오늘 코인터뷰 지금 녹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모신 분은 나빗 아카데미의 정혜선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캘리그라피 정혜선입니다. 그냥 저랑 편하게 그냥 대화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냥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간단하게 하시는 일을 제가 듣고 싶은데, 음. 근데 캘리그라피 교육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좀 오래되셨고 고인물이고 또 배출하신 수강생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저랑 비슷하게 많은 안 아,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알려도 되는 건가? 이런. 아니 그런 그렇죠. 네, 안 좋아한다기보다 맞아요. 좀 지쳤다라는 개념으로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아, 것인가 뭐 그런 공통점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는 아, 자연스럽게 이런 걸 깔고 네. 편하게 얘기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오, 너무 네. 좋습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켈리 얘기할 때 약간 항상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좀 이미 그럼요. 약간 마음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할 땐 또 그런 부분을 드러내면 안 되나?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단계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네, 맞아요. 나비님 말고도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분명히 그 단계에 도달할 텐데 그때 가서 힘든데 안 힘든 척 숨기고 계속 그렇게 버틸 수는 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아, 해보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자체 뭐 해왔던 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다가 좀 지쳐서 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 거 그 음, 반대로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 뭐 이런 거 편하게 한번 얘기를 쓱 해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네.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아, 네.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 교육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네. 교육 중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캘리그라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음, 또 전문적인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방향을 안내해 주는 이제 교육을 해 왔었고, 네, 근데 그걸 좀 이제 오래 해 왔어요. 오래 해 음, 오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느낀 부분이 음, 이제 수강생님들이 기대하는 음, 어떤 창업의 수준. 그러니까 이만큼 수업을 음, 들으면 뭐 이만큼 돈을 벌어야지, 돈이 당연히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수준과 음, 또 이제 막상 전달해야 된 내용을 완전히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또 힘들어하는 부분, 뭐 이런 음, 것들이랑 또 음, 저나 이제 같이 강의하는 이제 운영진들, 이제 음, 강사님들은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또 잘 해내겠지라고 음, 하는 그 기대감과의 이제 약간 거리감이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계속 느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장을 완전히 책임지지는 못하겠고, 근데 알려주고는 싶어서 계속 알려는 주는데 막 그만큼 잘 따라오지는 못하시고, 막 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괴리가 있어 왔다가 음, 최근에 좀 많이 느낀 게, 음, 아,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이게 당연히 이제 좋아하는 일로 이제 즐겁게 창업하고 수익화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지만, 음, 일단 첫 번째로 필요로 한 거는 정말 이거를 즐겁게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정말 음,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기본이, 음, 그 근본이 일단 우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걸로 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좀 같이 좀 넓게 생각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좀 잡혀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도 계속 교육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막 그런 거잖아요. 뭐, 쿠팡에서 뭐, 유통해가지고 팔고, 그런 것들은 계속 교육이 재생산되고, 또 강사가 또 만들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좀 이렇게 크고, 계속 수요가 있고, 그런 것들에서는 계속 교육이 재생산되고, 학생들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한 취미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창업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받아주는 수요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약간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고급 취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제 느낌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네네. 입장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 약간 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사실 원래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면 마음의 평화를 주기에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고 좀 돈을 좀 충분히 좀 벌은 상태에서 이렇게 음. 고상하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취미 느낌으로 좀 각인이 돼 있는 느낌인데, 어. 저한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좀 경기도 좀 탈 것 같고, 음. 그건 뭐 최근 뭐 한국이 뭐 이렇게 막 경기가 좋았던 적은 잘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 여유를 즐기는 듯한 취미 쪽으로는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수강생분들한테 그걸 또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아니, 좀 행복하게 좀 그걸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 하길래, 네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방향을 음. 이렇게 생각해 보고 계신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네.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 쪽은 그러니까 음, 확실히 이게 그 일반 창업이 아니고 내가 음, 글씨를 써서 그걸 활용한 창업이다 보니까 음,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뭐 쇼핑몰 창업 수업이라고 해도 음, 일반 수업은 아니고 내 글씨를 해서 이제 거의 자사 상품을 만드는 뭐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드든지 인쇄 네네네네. 상품을 만드든지 해서 그 약간 일반 그 창업 수업하고는 그 음, 방향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용도 당연히 캘리에 맞게 내용이 음, 다를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런 창업 내용을 분야별로 되게 음,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정말 A부터 Z까지 막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음, 물론 강의 신청하면 그렇게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점점 이제 느끼는 게 음, 이제 수강생님들이 저희 수강생님들이 막 기존에 창업을 해보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주부님들도 많고 뭐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바꿔보고 싶은 분들 일을 음, 그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가 음, 내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 많고 음, 약간은 수동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음, 전부를 알려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음, 그리고 지금 점점 이제 경기도 좀 힘들어지고 이제 좀 이래서 그런지 음, 조금 이제 쉽게 그냥 빨리 벌고 싶은 약간 요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약간 이게 그렇죠. 절대 이렇게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분야가 취미를 가지고 버는 게 뭔가 취미가 아까 음, 얘기하셨다시피 그 생활에 직접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구매를 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음, 좀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당장 음, 생기가 급한데 뭐 취미를 배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이제 좀 배우기도 하는 분야여서 음, 그래서 일단 창업 수업은 좀 너무 딥한 그런 부분을 조금 가볍게 조금 이렇게 분야별로 더 세분화해서 짧게 짧게 경험을 음, 좀 해볼 수 있게 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음, 근데 이분들을 잘 들여다보니까 음, 이분들이 진짜 창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맞는데 음, 일단 그 이전에 음, 이걸 통해서 충분히 약간 음,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얻고 싶어 하는 그게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음, 수익화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음. 그것도 이제 자존감과 좀 연결된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네네. 그냥 돈 벌 생각이었으면 음,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내가 음, 뭔가 음, 잘 벌 만한 걸 선택하지 음, 굳이 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벌려고 이런 시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약간 창업소문 하기는 하는데 그걸 음, 쪼개면서 가기도 갈 거고 그 음, 이전에 이제 좀 더 캘리를 더 평소에 자주 느끼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음, 쓰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의 과정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 캘리 꽃게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캘리 꽃게 챌린지가 음, 이제 매일 이제 제가 글귀를 드리면 그거를 이제 쓰는 음, 그런 활동인데 그러면서 매일 쓰면서 당연히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그렇게 완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완수증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음, 좀 만족감을 내가 좀 이런 걸 해냈다라는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도 해드리고 음, 또 오랫동안 잘 해오신 분들은 같이 온라인 전시라든지 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을 하면서 아 음, 내가 좋아하는 일 가지고도 꼭 완전히 수익과 창업과 연결되지 않아도 내가 음, 뭔가 내 일상에서 이렇게 좀 풍요롭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좀 음, 드리고 음, 싶어서 일단 음, 요런 활동들을 조금 더 해 볼까 지금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 음, 음. 근데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창업, 바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교육도 많이 해보시고 그런 수강생들도 케어를 해보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아마 같이 엄청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진짜 잘 팔린다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갖다가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수작업에다가 수요도 별로 많지 않은데 맞아요. 예, 그걸 돈으로 만족스럽게 바꿔내는 데까지는 더 장벽이 높은데 심지어 그거를 시도하는 분들이 약간 취미 겸 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가볍게 하는 분들한테 또 너무 높은 벽이고 그래서 그걸 넘기 위해서 아마 되게 많은 시도를 하셨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좌절하는 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를 초기에 던지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던졌지만은 그 와중에 정말 뭐 원래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과를 보였지만은 좀 약간 가볍게 보고 들어온 사람들 돈이 안 어. 드니까 좀 쉽겠지. 돈이 안 들면 쉽다라고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그건 꼭 무자본 창업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창업을 해도 자존감 떨어지는 일들은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볍게 생각하고 왔다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봐왔던 저희의 뭐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양상이 약간 비슷했을 것 같고 과한 책임감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뭐 내 잘못 같고 내가 그죠. 내 부족 맞아요. 같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책을 해온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계속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켈리로 그러면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은 어떻게 벌고 있지? 누구지? 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음.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돈 제일 잘 버는 사람. 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는데 음, 인제 제가 이제 배웠던 인제 스승님이 이제 음, 캘리그라피 1 세대 작가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 네, 사실상 캘리그라피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신 분이시고 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로고 디자인이 이제 기업에게 이제 판매를 하니까 이제 아, 그런 디자인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버셨는지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고는 어,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 가지고 음, 현재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버실지는 잘 모르겠고 또 예를 아, 들어 뭐 유튜브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창업 관련된 음, 채널에 나와서 이제 빵 터진 뭐 음, 그런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음, 뭐 그분이 이제 그 방송에 나온 거기에 얼마 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음, 그렇게 나온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 또한 그 수익이 지속은 아닐 거라는 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막 엄청 막 이게 '잘 번다.' 이 사례는 이게 잘 보여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유튜브에 음, 그나마 제가 뭐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나 음, 한들 정도 이렇게 얘기했거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요. 같죠. 음. 왜냐면은 그렇게 어느 분야에서 돈을 잘 벌면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 이렇게 키우고 이러면 강영욱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맞아요. 유퀴즈나 이런 데 아니면 뭐 아 라디오스타나 그죠. 이렇게 나와 아 가지고 어떤 분야 카테고리에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이게 인기 때문에 음. 번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데 사실은 캘리그라퍼로서 등장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맞아요. 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음. 느낌이 들거든요. 음. 뭐 누군가 정말 특이하게 뭔가 정점을 찍어 가지고 거기서 뭘 드러나면은 인기가 좀 많아져서 또 특정 붐이 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영상 중에 붓글씨 쓰는 분인데 막 춤추듯이 돌다가 먼 이렇게 아. 확 그리시는 아 분 맞아요, 맞아요. 혹시 예.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음, 이제 그, 잘 자리 잡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분도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믹스를 시키시면서 맞아요. 이제 자기만의 독보적인 그거를 카테고리를 좁혀가지고 잡은 것 같고 뭐 어느 행사든 그분을 섭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그죠.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그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나 좀 과감한 그런 음. 시도가 없으면은 캘리그라피 가지고 이렇게 만족스럽게 돈을 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그냥 교육생들 모객도 뭐 그렇게 막 우선순위 자체가 그렇게 막 앞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교육을 듣는다 해도 뭐 다른 뭐 영어 뭐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마음 수련 이거는 조금 그렇더라고. 옛날에도 보면은 그 자기 개발이나 뭐 영성이나 이런 책들이 잘 팔리고 뭐 그런 거는 경제적으로 어느 소득 수준 얼마 이상 된 나라에서만 그게 어. 네,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주로 다 선진국들에서 그런 맞아요. 자기 개발 영성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밖에 없던 게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소득 수준이 그리고 이제 다른 약간 소득 수준이 낮은 데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서 관련된 그런 책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뭐 자기계발료나 이런 뭐 마인드 뭐 이런 거 강의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음. 것들이 최근 한 10년 안에 그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또 잘 되는 사람들도 생기기 어. 시작했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런 소득 수준이 올라오는 나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교육 뭐 서비스 상품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캘리그라피는 그 단계인 것 같거든요. 음. 어느 정도 아. 안정화된 네. 다음에 올 수 있는 그런 취미나 음. 그쪽 분야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가신 거죠. 어 좋게 말하면. 네. 좋게 말하면 네, 뭐 저도 좋게 말하면 앞서 나간 거. 굳이 무리해서 쳐맞고, 음, 굳이 앞장서서 그죠. 좀 한 10년만 뒤늦게 했어도 그냥 음. 올라탈 수도 있었을 텐데. 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 쪽으로 만약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 그래서 글로벌 얘기를 계속 자주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아. 미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약간 소득 수준이 높은 데서 음. 이 서비스나 교육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음. 그걸 우리나라에 접목을 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건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냥 해외에서 판매를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음. 수요가 있는 데서 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차피 한국에서 해도 어려우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미국 뭐 아마존 출간을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그게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아. 엣지라고 네네. 맞아요. 거기가 저는 너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엣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음. 거기는 딱 그런 수공예 이런 맞아요. 프린트물을 와 진짜 뭐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뭐랑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나요? 수공예는 아이디어스인가? 아이디어스 뭐 정도고 음, 그거를 아이디어스 그쵸 그쵸. 근데 출판 그런 물 출판 그런 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플샵에서도 뭔가 이제 음, 출판물처럼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를 음, 이제 수공예를 뭐 인쇄로 만든다 그러면은 뭐 마플샵 정도가 될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고. 그나마 마플샵이 비슷하네요. 음. 원래 그 해외에 그런 류들은 많았거든요. 그 레드버블부터 시작해서 프린트풀 뭐 또 음. 뭐였지? 티셔츠, 티스프링 뭐 이런 류의 것들이 다 굿즈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 디자인만 입히면 바로 배송해주고 그다음에 아마존에도 마치라고 해가지고 디자인만 올리면 옷 바로 배송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미 활성화돼 있었고 진짜 오래전부터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캔바나 이런 것도 저는 2017년, 16년부터 썼었거든요. 음. 근데 완전 그냥 처음 나올 때 그냥 바로 썼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캔바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 그 엣시나 이런 데다가 파는 류의 강의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방식으로 될 것 같다는데 나중에 이제 마플샵 같은 게 나왔고 그래서 엣시 같은 경우가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걸로 돈 버는 그런 작가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문 닫으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배제시켜 버렸죠. 맞아요. 이거 보면은 해외 글로벌 거 뭐 이용하려고 하면 한국 배제된 거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서비스도 결제는 지금 한국 카드로 결제를 쓰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녹화 툴을 알게 된 거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때 약간 부루 같은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스크립트를 말하는 거를 다 텍스트로 따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텍스트만 지워도 영상이 그냥 편집이 돼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음. 그래서 팟캐스트로 유명하신 그 글로벌로 유명한 그런 펫플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툴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쓰지는 않았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건데 결제는 한국어로 받아놓고 서비스 받더니 한국말로 텍스트 인식을 못하네. 이런 거 어이가 없네 가지고 항상 그런데 한국은 그 뒷단에 있어요. 그런 어. 서비스가 런칭이 되거나 이럴 때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음. 그 안에서 이렇게 국가 선택할 때 꼭 차이니즈, 저펜은 다 음. 있는데 어, 또, 또 동남아 쪽에 또 누가 있나? 하여튼 우리나라는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가끔 막 필리핀어나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한국은 배제돼 있거나 그 정도로 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게 좀 배제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LC도 한국에다가는 오픈을 해놨는데 그냥 뭐 매출이 적든 뭐 접속이 적든 아니면 뭐 진상 CS가 많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닫은 것 같은데 이게 애쉬는 음, 그때 소문을 좀 듣기로는 음, 그게 한번 한국에서 되게 붐이 팍 터져가지고 그 음, 가입자들이 엄청 늘었었대요. 아 그래요? 늘었는데 그들의 상품이 약간 너무 이제 퀄리티가 이제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아 그냥 막 올리는 돈 벌려고 막 올리는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그래서 있었구나. 차단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몰랐어요. 음.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돈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막 우리 또 뭐 전자책 이런 거가 열풍되고 나서는 막 베껴가지고 그냥 막 올리고 맞아요.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 고객들이 빠지고 그러면 그 음. 플랫폼은 어쩔 수 없이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수순으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저는 그 교육하는 사람들 뭐 돈 버는 법이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내 시장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뭘 만들어서 팔더라도 혹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가끔 그냥 강의 이렇게 비싼 거 하나 듣고 그걸로 내가 실행해보니까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난 이걸 그대로 팔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걸 재판매하면서 이렇게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는 자기가 남의 거를 베껴서 돈 벌었듯이 자기 수강생들한테도 계속 그 방식을 전파를 시키더라고요. 음, 야, 그냥 벤치마킹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선이 있을 때 자꾸 그 선을 지키지 않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경쟁자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전파가 되면은 점점 소비자들은 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그쪽 그 분야 시장은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패턴이 계속 그냥 10년 전부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돈 버는 이쪽에서. 그래도 근데 뭐
애쉬로 저는 가끔 옛날에 유튜브에서 애쉬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해보고 지금도 애쉬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유튜브에.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던 거는 뭐냐면 해외에서 창업하는 방법을 계속 알아봤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꽤 있어요. 근데 좀 귀찮은 거죠, 뭐. 뭐가 있고 뭐가 귀찮은 거예요? 음, 일단은 해외 법인 설립 뭐 이런 거 아, 찾아보면은 대행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돈을 좀 높게 받고 컨설팅비처럼 해가지고 약간 무리한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가끔 사기당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기라는 아, 게보다는 뭐,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약간 좀 눈탱이 맞았다? 약간 그런 느낌 음,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음, 아임포트나 그러니까 결제를 그냥 붙여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음, 음, 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나? 하여튼 토스에서도 토스 결제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제가 썼던 그런 페이앱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음, 그러고 근데 이제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가 아, 거의 뭐 페이팔이랑 맞설 정도로 엄청 커진 그런 큰 회사가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러면 거기다 그냥 플러그인을 딱 붙이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은 누구나 와가지고 결제를 할 수가 있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때 뒷단에 어떤 특정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설정이 막 되고 막 그렇게 엄청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워드프레스 그런 거 배울 때부터 이 스트라이프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맨날 그러는데 이게 아,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안 돼요. 맙소사. 붙질 않아. 그게 한국 시장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그 텃세 같은 것도 또 영향이 있어요. 오, 오, 왜냐면 카드사나 뭐 여기서 이제 각종 그런 어떤 결제와 관련된 그런 옛날에 뭐 액티브엑스 같은 그런 유의 것들이 약간 금융이랑 연결돼가지고 막 중간에 껴들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초월해가지고 뭐가 간단하게 그냥 사업자랑 고객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뭔가 돈이 왔다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서 마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아마 혜택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음,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나라도 뭐 인증서 같은 것들 뭐 이거 왜 있어야 되지 하는데 그런 거 막 연에 막 4,400원씩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벌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들에서 아마 딱 거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들로 돈을 우리가 모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픈 첫 번째로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오, 최근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들어오거나 이런 거 계속 방어적인 거 되게 많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현대차나 이런 우리 자기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막 그렇게 좋은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언급은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언론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랑 광고주 형태로 묶여져 있으니까 제가 너무 멀리 나가네. 하여튼 아니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응, 스트라이프가 진짜 응, 제가 처음 연결하려고 했던 게 2016년도부터예요. 근데 오, 없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스트라이프에서 새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스트라이프 서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약간 후진국 느낌 거기 오, 한국도 들어가는 약간 후발주자 그런 국가들 아시아계 그런 국가들에서 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약간 버터플라이 서비스 옛날에 그 무자본 창업하면은 이렇게 법인 설립할 수 있는 거 100만 원에 뭐 할 수 있고 이런 음, 서비스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어, 그래서 뭐 500불인가 그렇게 내면은 미국에다가 어디 그런 주가 있어요. 그리고 창업하기에 편한 주가 있어요. 뭐 세금 혜택도 좀 있고 음, 어디지? 되게 유명한 딱 들으면은 바로 아는 근데 뭐 아이오와인가? 하여튼
많이 들어본 그런 주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회사 주소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음. 갖고 이제 텍스 뭐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등록을 해가지고 뭐 등록까지 이렇게 막 대행을 막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 스트라이프 거기 정보 입력할 때 그 등록한 그 회사 주소랑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회사가 돼가지고 미국 회사 뭐 LLC인가 뭐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쪽 미국 은행 쪽으로 돈을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근데 애쉬에 등록을 해가지고 미국 회사로 해가지고 되기는 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은 어. 그 방식도 존재하고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찾아봐가지고 알게 된 건데 어떤 사람은 호주인가에 뭐 호주 뭐 입력을 할 때 스트라이프에 입력을 할 때인지 애쉬에다가 입력을 할 때인지 호주 주소를 입력하고 호주 계좌 뭐 호주에 있는 내 지인 계좌를 입력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라는 어. 그런 제가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허술한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그렇게 했다는 사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어쨌든 정식으로 하는 거는 해외에다 법인 설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제 받아서 달러를 받는 방식이겠죠. 뭐 그런 것도 되고 엣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판물에 되게 특화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런 뭐 생일 축하 카드 네. 뭐라던가 아니면 뭐 결혼식 뭐 카드 이런 거 미국은 그런 카드 같은 게 음. 엄청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캘리나 이런 거 들어가기가 아. 되게 좋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애쉬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벽에다가 거는 거거든요. 아. 그림 액자 같은 거. 네네. 거기 보면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애쉬에서 돈 번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일본 그림, 일본 옛날 그림, 그리고 저작권이 없는 일본 그림을 그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림 중에 막 아. 되게 막 그런 이렇게 뭐 머리 이렇게 된 남자가 막 물고기 막 예스런 거. 예. 물고기 막 들고 있고 예. 막 그런 약간 아. 묘한 분위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딱 걸어 놓으면은 그냥 바로 약간 무슨 일본 욕한 느낌이 나는 그런 식의 그 딱 그림만으로 근데 저작권이 없는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팔더라고요. 그거 돈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 막 그러면서 근데 뭐 지금은 그래서 아마존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켈리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너무 잘 맞는 느낌이 들고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티셔츠 같은 거 후드티 파는데 예술 작품을 입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카피가 돼 있고 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예술 작품처럼 그냥 이렇게 신기한 그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인데 막 네. 선글라스 끼고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뭐 빨간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의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런 이미지를 그냥 가운데다가 크게 팍 박아가지고 옷을 팔거나 이런 사람 봤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쓴 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마플샵이 지금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마플샵에서 판매를 해 보긴 했었는데 처음 초창기에. 음, 지금은 또 잘 안 하기는 해서. 옛날에 저도 마플샵 초기부터 이용을 좀 했었었는데 차라리 마플샵에다 할 거면 저는 글로벌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 티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마플샵이 거기를 이제 차용해 온 회사인데 아. 거기에서 옛날에 바이든 대선 때 바이든 캐릭터 가지고 팔아봤었거든요. 어. 지금도 아마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저기 대준이 대중이 강도원이랑 같이 했었었죠. 아, 그분이랑요? 그 어. 친구가 이제 캐리커처 네네, 하는데 맞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접혀져 있었는데 제가 막 아마존에 찾아봤더니 트럼프랑
그 바이든 그게 2020년이거든요. 그 그런 캐릭터들 가지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티셔츠나 모자 뭐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작권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트럼프를 응원할 수는 없어가지고 바이든 얼굴 해가지고 모자랑 막 이런 거 티스프링에서 팔고 그랬죠. 아마 달러가 어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그 해외에서 해외 계좌 같은 거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 페이오니아라고 해가지고 음. 페이오니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한국 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국에다가 특정 은행 계좌를 만들어 줘요. 그럼 거기다 입금을 받을 수 있게 아. 아마 이런 아마존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본 다른 것 같아요. 데서 판매되는 때 거기다가 미국 계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음.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에다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페이오니아 같은 것들은 지금 그냥 유통사업하는 분들 그런 저 뭐지 구매 대행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 보통 페이오니아 써가지고 그 계좌로 받은 다음에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페이오니아 계좌 연결을 해놨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다 알아보시고 한 번은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이제 다 헝키님 통해서 들어봤죠. 막 아, 저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마푼샤, 쿠팡, 아, 바트노스, 그랬구나. 아마존 페이오니아도 아마존 이제 셀러 가입하려고 하니까 뭐 그렇고 항상 음, 헝키님한테 듣고 그걸 막 빨리 해 보지는 못하고 몇 번 듣고 몇 번 여러 차례 듣고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고 그래서 약간 애쉬도 진짜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애쉬 어, 예전부터 애쉬 막 계속 얘기하셨 그래서 '아 아, 이제는 네. 들어갈 때가 됐다. 이 정도 들었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너무 자주 얘기했나 봐요. 내가 자주 얘기해 꽂혀가지고, 주면 좋아요. 완전 애쉬에 좋죠. 한번 꽂혀가지고 아 제가 진짜 옛날에, 가입이 돼 있나? 하여튼 그 전에 하여튼 가입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나갔다고 했을 때 너무 아쉬웠던 음. 기억이 있거든요. 음. 뭐 덕분에 아마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지만은, 음.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켈리는 글로벌로 해가지고, 뭐 지금 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마존에다가. 맞아요. 또 이제 도움 주셔 가지고 또 이제 팀원들이랑 아마존에 낼 책 지금 거의 원고 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나름 준비하시고 나서 지금 한 달 좀 넘은 거 아닌가? 한 달 그죠. 정도 됐나? 이거를 이제 다 같이 하자까지가 오래 걸렸고 다 맞아. 같이 이제 이게 다들 이제 막 '될까?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자까지가 오래 걸렸고 하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책 작업하셨던 분도 계셨었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게 막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막 이제 팁들이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또 뭐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또 관련 창업 아이템으로 또 하나 또 런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음. 하고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마존에다가 캘리를 가지고 책 내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이없게 한글 책을 저기 막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다는 거 베트남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음. 책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한글 철자 안 맞고 이런 것도 또 되게 많아요. 그럼 좀 우리는 막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저희가 그런 거 팔 수 있나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죠. 맞아요. 예를 들면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데 중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팔고 있어요. 아. 고해 너무 열받지 않나 할 때. 그죠.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아예 진짜 옛날에 막 한글 외국인들이 막 티셔츠에다 외국인 막 이렇게 적고 다닌 네네. 그런 거 본 적 있으신지 네. 모르겠는데 켈리가 그런 거랑 좀 접목되는 것도 좀 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예전에 선생님이 참이슬 그 하셨던 분이었나? 아니요. 다른 분이긴 한데 아무튼 차미슬 선생님도 누구신지는 아시죠? 알죠? 네. 아, 그래요? 그 옛날에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음. 다른 분이셨나? 그 기업들이랑 그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음, 재미난 도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때 영화도 뭐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 영어 누가요? 본인이 제가요? 영화는 영화에 아니고 다큐멘터리 아 로고 같은 다큐멘터리 거는 했었었죠. 아 그랬나? 되게 옛날에 이게 해가지고 그죠. 그때 다큐멘터리였어요? 다큐멘터리 국내에서 방송되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했었어요. 음, 그 리슬 아세요? 리슬? 한복? 알아요. 한복. 어, 리슬 대표님이랑 되게 친하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잘 어, 알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리고 뭐 거기 가서 강의도 한번 한 적도 어, 있었고. 근데 거기도 보면 한복에다가 가끔 그런 류의 그런 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음, 어쨌든 뭔가 한국적인 거를 갖다 입히려고 할 때 켈리 쪽에서 뭘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기업들이. 근데 이거는 참, 점점 약간 그런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옛날만큼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음, 좀 들긴 해요. 맞아요. 근데 꼭 그게 꼭 켈리를 막 켈리여야 하고 꼭 그 막 손끝이어야 하고 그게 음, 한국이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뭔가에 약간 틀에 갇혀버리는 느낌이 되는 것 같고 음, 그냥 어디에든 쓸 수 있는 약간 제약 없이 그냥 생각하면 그냥 그림처럼 생각하면 그냥 그림. 좀 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켈리 관련 무언가를 팔 때 항상 부담이 어, 있는 게 어, 뭔가 켈리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켈리를 한 사람이니까 음, 켈리는 막 이렇게 써야 뭐 더 잘 쓰는 거야. 이게 더 멋있는 거야. 이런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외국에 판다고 했을 때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게 이번에 아마존 준비하면서도 물론 음, 이제 저희 팀원들이 역할을 나눠서 해서 이번에 글씨 쓰는 작업은 제가 안 하고 딴 팀원이 했지만 음, 그분도 글씨 쓰면서 이제 편했을 게 음, 그 꼭 잘 쓴 켈리에 대한 어떤 음, 그 틀에 갖추지 않고 그냥 어쨌든 한글이고 외국인이 보는 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쓰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좀 또박또박 그냥 또박한 글씨를 오히려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어져 버리니까 음, 오히려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냥 한글이라는 어떤 자체? 그냥 음, 한글 그게 그래서 폰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애들이 그리는 쓰는 한글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뭐 켈리 음, 작가가 쓰는 한글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오히려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음, 더 영역은 더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음. 판매하는 그 영역. 맞아요. 우리가 글로벌로 뭔가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장벽부터 보통은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편한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해외 프리랜서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음. 편하고 음. 쿨하고 음.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한 게 좀 한국에서는 혹시나 이제 뭔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혹시나. 그런데 어, 맞아요. 음, 근데 과감하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때랑 영어로 표현할 때랑 확실히 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no라고 정확하게 안 됩니다라고는 한글로 쓰려면 좀 이렇게 거리낌이 생기잖아. 우리 맞아요. 단어 예.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정이 다 맞아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no는 아예 내가 느낌, 아예 쓰지도 않는 말이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no예요. 그냥 no, no, never. 뭐 이렇게. 아, 근데 그럴 때 막 희열이 있던데. 음. 그래서
돈을 잘 안 벌려도 저는 그런 하는 게 제 쾌감을 위해서 좋습니다. 어, 한번 진짜 그렇네요. 그 일을 옛날에 NFT 만들 때 막 하여튼 진상이랑 한번 진상 근데 일을 절대 안 해주고 막 나이지리아 사람이랑 음. 하는데 정말 대차게 싸운 적이 있었었거든요. 아 진짜 영어로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좋네요. 이게 해외가 이런 게 좋구나. 네. CS도 진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고. 네, 뭐, 한국에 찾아올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약간 왓치 앱으로 한번 연결했던 사람 한 명 있는데 계속 전화 와가지고 어, 이 새끼, 나 영어 못하는데 자꾸 왓치 앱으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전화 받아주고 음, no 너, no English I can't English 이 새끼 뭐 새벽에도 응. 전화 오고 계속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 오, 자꾸 일 더 아, 달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아, 걔네 그 친구들한테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얘네는 막 욕을 먹고 지네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막 싸우다가도 사과를 해요. 그 음, 다음에 잘못했으니까 일 달래. 오, 잘하겠다고. 내가 그 오, 쌍욕을 하고 이랬는데도 fuck 오. you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몇 번 해가지고 진짜 야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면서 끊었더니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일 달라고. 오, 그 와, 신기하네요. 이 절박감은 뭐지? 그러니까. 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틀어진 사람들이랑 절대 다시 안 보거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뭐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때. 어, 뭔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를 수도 있고 절박감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들의 어떤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돈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제가 만난 혹은 승관랩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냥 해드릴게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쪽에서 이렇게 자라난 경우들이 한국에서는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돈 올려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능숙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러면서 다시 반 절반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깎아서 씨, 음, 이럴 거면은 그 돈을 왜 부른 거야 약간 이럴 정도로 그래서 막 해외 나가면은 우리 막 가끔 동남아 가면은 막 절반부터 막 부르고 막 그렇게 막 가격 협상하라고 하잖아요 막 맞아요. 하면 그럼 그런 걸 때도 전혀 타격 받지도 않고 오. 그런 게 조금 돈에 있어서 더 건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절박감 같은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와, 욕 먹고도 계속 그렇게 하네. 이거 뻔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가 일을 못 해가지고 일을 안 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하지? 그래도 와, 돈에 감정이 안 붙네요. 그쪽은. 네, 그러면. 딱 그 느- 느낌이에요. 돈에 감정이 어. 안 붙는 느낌이에요. 그냥 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그 서비스는 필요 없어. 뭐 저희 뭐 아마존 책 관련해가지고 그냥 그 미드저니로 만들면 가끔 그 음영 같은 게 생겨요. 네네. 컬러링 북 만들 때.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뭐 작업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사람한테 시키려고 뭐 파키스탄 친구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뭐 한 50개를 한 번에 주면서 이거 5불에 해달라고 그랬나? 하여튼 10불에 해달라고 그랬나? 음. 뭐 이렇게 그렇게 닭건으로 이렇게 맡기는데 근데 막 뭐라 해야 되나 돈을 뭐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추가로 무슨 추가 뭐 서비스를 해주겠다 뭐 이거를 음. 뭐 PDF로 만들어주겠다 막 우리도 PDF 만들 수 있어 안 해줘도 돼 그랬더니 자기가 만드는 또 다르다라고 하면서 돈을 뭐 계속 올려가면서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괜찮아 뭐 이렇게 노 땡큐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또 또 제안하고 음. 괜찮다니까 또 다음에 또 일 맡기면 또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왜 거절하는데 계속 오. 얘기하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먹히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했는데 저는 불편해서 안 했지만은 누군가는 분명히 결제했겠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때가 있었긴 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그걸 소화하기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감하게 돈 받을 때도 있으셨지 않으셨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죠. 드러내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뭐돈 받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래 좀 과감한 게 한 것들이 많았었고 음, 이제 점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정이 붙고 붙고 거절 또 실망 뭐 음, 이렇게 미안함, 부담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고거를 좀 분리하는 걸 근래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나빗 아카데미 이꼴 나. 음, 그 그리고 나 이꼴 나빗 이꼴 캐리 이게 다 이게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음, 제 수업이 아닌데도 음, 물론 제 수업이면 더 그런데 수업을 음, 만약에 뭐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 그러면 음, 나를 싫어하나?' 약간 아, 이쪽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아, 그게 되게 한동안 힘들었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럴 수 이제 있죠. 이제 그게 좀 아닌 걸로 이제 쪼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음, 약간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좀 일도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쪼끔씩. 맞아요. 그 사실 불필요한 책임감을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주로 맞이 분들이 주로 그러시고. 그- 막내인데.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음. 음, 작은 것까지 자기 책임으로 이제 돌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10살이 훨씬 넘는 그런 이미 뭔가 경험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랑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뭐 아시겠지만. 어, 근데 그분들이 매번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흘리듯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릴 때는 너가 20대나 뭐 30대 초반 이럴 때는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라. 같이 사업을 하거나 어울려라. 그들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너가 나이가 이제 많이 넘어가고 50 이렇게 가까이 가면 너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흘려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배워서 픽을 했던 게 마침 저였던 거였는데 음.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알겠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음. 그거는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계속 어, 감정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치는 부분들도 생기고 이거 못 모를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구나. 근데 못 음. 모를 때 하다 보면 가끔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좀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조합을 항상 얘기를 했구나. 어, 그거를 이제 조금씩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을 뭐 그게 나이가 어린 부분도 분명히 좋겠지만 약간 못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서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아마 그건 엄청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혜선 대표님처럼 본인 안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생긴 거랑 이걸 분리하는 작업이랑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야지 나도 살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개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저는 있다 생각하고 내가 어릴 때 절박하고 열정적이고 그때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계속 그러고 싶다면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준비를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저한테 그렇게 같이 했던 대표님들 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음, 다 그렇게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흔 직전인 사람은 누구랑 놀아야 되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꼭 위아래 골고루? 막 이런 나이로 딱 구분하기보다 내 내 상태를 상태를 파악해 보면 보고. 될 것 같아요. 내가 아. 지금 멋 모르고 막 저지르고 그럴 수 아. 있는 때인지 아니면 아. 이미 좀 닳고 닳았는지 제가 봤을 땐 닳고 아 닳은 케이스가 좀 많은. 그죠. 젊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음, 열정적인. 네. 아 근데 근데 이 그게 얘기를 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 얘기도 되게 제가요? 많이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그 아, 이제 제가 막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이렇게 뭐지? 옆에서 막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붐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하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셨어요, 항상. 그게 꼭 나이가 그 어리면 주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음, 높긴 한 건데, 음, 나이가 좀 많더라도 억눌려 있다가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싶은 어,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 근데 아직 못 모르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 그렇게 조합이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게 저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들 옆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순간랩에서 시너지를 내보고 있는데, 저도 곧 닳지 않을까라는. 이미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아니, 밖에서 살아. 여기서는 좀 이제 아, 여기서, 치유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 또 남이 대표님 만나고 이러면 저는 엄청난 치유가 되죠. 아, 왜 저한테 얼마나 갑자기, 많은 용기를 주시는 음, 분이신데. 예. 그렇습니까? 네. 여기 아니었으면 저는 쭈그러져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다른 면에 있어서 이제 다를 거는, 이게 뭐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과감하게 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은 음, 어쨌든 좀 다른 구조일 필요도 있는 거다 보니까는, 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순간랩에 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으세요? 막 이제 막 멋모르는 막 활동을 막 많이 하는 아, 그런 에너지가 이제 아쉽게도 주로 닳고 다른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게 순간에 많네요. 그죠? 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 그 단계에서 그 다음 음, 도약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그런 교육이나 음, 방식들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빈 대표님도 오신 거고, 안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여기는 견딜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겠네요. 너무 답답하고, 나보고 혼자 어쩌라는 거야. 난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맞아요. 약간 답답하죠. 저도 옛날에 저 같으면 안 왔겠죠, 이런 곳에. 그쵸. 음, 저도 안 했겠죠. 달고 이제 힘들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온 거니까. 음. 그때 가서 우리 같이 이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같이 도모해보자. 뭐 음, 그 방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필요하니까. 다른 데는 다들 열정적인 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그 과거에 했던 거를 어쨌든 거기다 더 불을 붙이는 용도로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그 방식도 계속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뭐 순간랩에 와서 또 다른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음, 하여튼 뭐 모를 때가 좀 좋긴 했네. 그때 좀 더 바싹할 걸. 아, 그죠. 맞아. 멋모른 상태를 좀 길게 갔어야 했어. 음, 멋모른 상태를 한 음, 40대까지 가도 30대 후반까지 갔어도 됐는데. 음, 지금도 멋 모릅니다. 이제 가야지 또. 그렇지만 뭐 그거를 아마 억지로 견뎌내고 이랬으면은 되게 무너지는 상황으로도 아, 가니까. 그죠, 맞아요.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난 더 이상 이래 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한 거니까. 저 친구는 왜 감옥을 가지? 뭐 그런 것들. 저 친구는 왜 뭐 이혼을 하지? 왜 행방불명되지? 뭐 그런 것들 음, 보면서, 그냥 저런 걸 못 본 채 참고 억지로 그냥 밀어붙이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사람이 그냥 계속 떨어져 나가고, 음,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되게 괴물이 되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뭐 달고 다른 거죠.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한 시간 지났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고민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 얘기를 좀. 고민? 음. 고민. 고민. 고민이 사실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인드 코스 하고 나서 네.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풀어진 느낌이어가지고, 오, 그리고 아니, 마인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 코스에서 배우는 게 이제 결국은 뭐 이런저런 거여서 결국 마무리가 이제 다 되어 있음으로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느껴져서 되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음, 그게 느껴져서 그냥 편해요. 그래서 편하게 되게 뭔가 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그 부자 클럽에서 하는 경매 같은 경우도 막 전에는 나는 숫자 몰라. 너무 어려워. 막 뭔 음, 소리인지 들어도 이해 못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이 얘기했다면 음, 이 그 마코 들은 이후에는 나 잘 알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걸. 뭐 그래서 숫자는 어렵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음, 그냥 경매 공부도 되게 어제 막 책 한 권 쭈르륵 읽고 그 음, 미션 쭈르륵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막 이러고 있고 음, 에드센스도 어제 퍼플 들으면서 그 건강식품 어머 이거 너무 딱인데 그래서 막 여태까지 배웠던 게 다 조합이 되는 거야. 유튜브에서 했던 거 뭐 쿠팡 음, 파트너스 뭐 음, 에드센스도 왜 글 쓰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이런 흐름으로 쭈르륵 가면 또 너무 재밌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음, 하나하나 새로운 걸 하는 거가 음, 되게 좀 편해지고 쉬워지고 그 음,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냥 천천히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지금 음, 당장 뭐 이렇게 얼마가 들어와야 돼 이게 아니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편하게 들어와져서 그래요. 고민. 마인드 코스 듣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마인드 코스 듣고 나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음, 저는 뭘 하든 안 될 거야라고 되게 암시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난 이거 음, 못해. 내 원래 체력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 힘들어. 이게 이렇게 음, 했고 넌 이거 못 올라갈 거야. 30번 하면 나 내려올 거야. 뭐 이렇게 되고 뭐 경매 같은 경우도 들어도 어차피 잊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어, 매사에 모든 걸 저한테 그렇게 기존의 저의 음, 모습으로 변하지 못할 거야로 가긴 하고 항상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음, 버겁고 약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요. 챌린지 멤버들 말고 어, 우리 팀원들한테도 음,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 힘들었었는데 어, 약간 이제 마인드 코스에서 배운 게 어, 나타나면 사라지고 이제 사라지면 나타난다 이런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팀원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음, 팀원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음, 언제든 떠날 수도 있고 안 음, 떠날 수도 있고 뭐 음, 이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냥 뭘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게 되고 음, 이런 고민이 있다, 뭐 저런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게 되고 그냥 그 매사 좀 다 두루두루 편해지고 원만해지고 약간 음,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뭐 세세하긴 또 고민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음, 아직까지는 음. 그냥 근데 해봐야지 이런. 참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또 뭐 잘 적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그게 또 유지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그런 아슬아슬한 선이 있잖아요. 이게 내 자기 체면과 정신 승리 쪽에 가까운 거랑 맞아요. 진짜로 마음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삶이 진짜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랑 항상 그 둘 사이에서 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 음. 어쨌든 근데 뭐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변한 그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음. 같고 실제 삶이 변할 때 제대로 알게 되는 거가 맞는 것 음. 같고 진짜로 아셨으리라 생각이 지나가 보면 알겠죠. 진짜로 아는 거였나 아니었나.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끔 저도 그 제가 좀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할아버지 그 어느 순간에 예전에 이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구나. 나 이제 이걸 알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의 그 느낌을 자주 받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얼마 있다가 그게 아니거나 이 음. 경험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뭐냐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제 경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미 그런 유의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거를 너무 자주 반복을 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나는 깨달았다는 얘기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뭘 알아챘다고 얘기하지 않아야지. 약간 이 담임을 진짜 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쪽팔려가지고. 아.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대해서도 미련 그냥 자체를 버리고 그냥 막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그런 거를 이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알았다라는 느낌과 그 되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되게 변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진짜로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 이게 지속되는지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어, 하여튼 갑자기 저의 다짐이 생각이 나서 점점 행복한. 멀어지셨어 지금 약간 카메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아니 이제 어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음. 그래서 고민은 그러면은 뭐 딱히 없으시고 고민. 뭐 우리 음. 뭐 고민. 아마존 해보시고 애드센스도 잘 그죠. 하고 계시고 뭐 켈리 꽃길 것도 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켈리. 아, 고민. 그 출판사에서 한 음. 출판사는 지금 계속 책 나올 때마다 의뢰를 주시고 계시고, 요. 한 출판사도 책 나올 때 계속 의뢰를 주시는데 어.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하세요. 그분은 이제 한 출판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약간 뉘앙스가 음. 그렇게 직접적인 언어를 쓰진 않았지만 음. 이게 100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는 있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근데 그 효과가 이제 약간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안에서 책이 이제 붐이 돼서 이제 책 구매가 직접적으로 느는 이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음. 이제 여기는 책이 메인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책 속에 이제 글귀로 인해서 캘리를 쓰는 게 메인이어서 그래서 한번 또 그렇죠. 정리를 해보니까 음. 아,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출판사로 효과를 주는 건 이제 이들이 이제 글귀를 인스타그램에 써서 이제 그걸 조금 깔아놓는 그게 이제 효과일 텐데 이제 그러면서 책을 더 구입하기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지만 그거는 쉽지도 않겠다 뭐 이러면서 출판사 쪽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는 근데 출판사들 이렇게 많이 저도 만나보고 마케팅 고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돈을 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책이 많이 팔릴 거다라고 기대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갖는 출판사는 거의 없어요. 음. 그걸 만약에 진짜 마케팅을 많이 해본다면. 거기는 약간 신생이기도 하셔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많이 안 신생이신 것 같아요. 해보셨으면은 네네. 지금 한참 기대감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거 해봐도 사실은 딱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사실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캘리그라피는 뭐가 남잖아요. 많이 심지어. 네네. 근데 다른 거는 공중에 날아가고 안 음, 남는 경우로도 많이 있으니까는 차라리 뭐라도 콘텐츠라도 남기는 게 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그 출판사들 딱히 표적 한수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 것 약간 같더라고요. 예, 법적인 부분을 약간 넘나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로 음,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게끔 하는 거는 음, 출판사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아니면 돈을 왕창 많이 써야죠. 최소 몇천 마케팅비로 써야죠. 근데 뭐 1, 200으로 엄청 드라마틱한 걸 하려면은 그거는 운도 많이 필요하고 내부에 어떤 기획하고 컨트롤하는 마케터가 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바이럴 작업을 같이 붙여줘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음, 그거 직접적인 책 판매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음, 뭐 방법은 찾아보시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출판사들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음, 출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잘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책 광고해가지고 교보로 보낸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써도 한두 권 팔릴까 말까 할걸요? 아. 뭐, 그 정도입니다. 팔리면 다행이죠. 저는 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있어야겠어요. 어, 뭔가 근데 뭐 이왕 만약에 부담을 가졌다면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뭔가 책 판매로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로 같이 하면은 그 꼭 이건 뭐 지속을 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새로운 소개를 받거나 할 때 유리한 부분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음. 이걸로도 충분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음. 뭐 이거도 콘텐츠를 많이 남겨서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출판사 입장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더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뭔가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커뮤니티 내에서 좀 몇 권이라도 이게 책을 구매해서 사는 그런 흐름이 생겨도 어쨌거나 도움이 그것만 해도 되시는 엄청나죠. 그렇겠네요. 네. 네, 엄청난 음. 거죠. 커뮤니티 안에서 책 이렇게 구매하라고 공지도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거부터 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 크죠. 그리고 리뷰도 쓰라고 독려를 한다. 그런 거 다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근데 뭐 옵션으로 그런 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기본은 그 캘리 코끼리 네. 그거고. 캘리코키 챌린지가 그 여담으로 하는 얘긴데 그 언어의 그 뭐지? 그 말로 넣어서 자막으로 띄우잖아요. 그럼 항상 그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 주거든요. 막 뭐지? 캘리코키 막 챌린지 막 이러고 막 강아지 이름 갖다 대기도 하고 막 그런 아니 펑키님 방금 약간 이게 말이 깰리라고 약간 했어. 깰리 뭐였죠? 그게 생각이 나 가지고 발음이 어렵네. 캘리코시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하여튼 요거를 더 응용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그 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품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분들이 네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막 그런 것 중에 좀 엄선을 해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또 2차 판매, 근데 이거 하여튼 뭐 이거는 그냥 흘러간 아이디어고, 네. 왜냐면 하면서 번거로우면 또 안 되다 보니까는. 근데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진짜 너무 그 막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와, 이거는 거의 벽에다 걸어놓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있어서는 생산물 자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비되는 그 채널 자체가 음. 이런 걸 소비하는 그런 거, 그나마 인스타그램이 낫긴 하지만 그게 막 바이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는 좀 죽는구나 이런 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좀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같이 고민해 보시죠. 뭐가 추가로 네. 더 하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한 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추가 가치를 만들거나 뭐 돈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뭔가 그 자료를 저작권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음. 그 뭐 지금 하는 방식처럼 그냥 그 책만을 위한 뭔가 온라인 전시를 하거나 그 책 속에 음. 글귀를 쓴 캘리를 책으로 출판하는 뭘 해 볼 수도 있고 그렇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덜 번거롭고 그죠. 출판사 입장에 봤을 때도 어 이게 책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든다면 뭐 음. 이거는 그냥 요새 그냥 출판 마케팅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음. 말씀드리는 거면은
이게 교묘하게 하는 건데 그 원래는 책을 이렇게 막 공짜로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아 가끔 이제 우리 책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사재기 같은처럼 예예. 너가 사면은 영수증 주면 내가 돈 돌려줄게 음. 막 이런 식의 이제 대놓고 사재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음. 사실 다 걸리긴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 부수에 다 잡히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이래서 순위 올라가고 이러면 많이 팔리니까는 그런 방법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거기서 조금 더 교묘하게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리뷰 서평 추첨해가지고 뭐 100만 원 준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여행 상품권 준다. 뭐 이런 보신 적 없으세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저 그러니까는 출판사에서 뭐지? 그 뭐지? 뭐에 100만 원 걸었지? 아, 또 뭐 100만 원 걸으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직접적인 사재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아. 문제가 없게끔 아. 이렇게 예예. 프레임을 전환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서평을 쓰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사가지고 그럼 책 판매가 늘어나도록 하는 그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돈으로 보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책 판매가 보장된 방식을 계속 마케팅에다가 쓰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니까 그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니까 그 네. 책을 사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해서 그 책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가는 건 없잖아요. 그들이 네. 책을 산다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책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썼을 네. 때. 그러다 보니까는 동력이 더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나 이번 기회에 뭐 어차피 책 사려고 했는데 돈 받을 수 있으면 저거 이왕이면 저 책 사야지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품 같은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보전받는 방식으로 하고 음.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캘리그래피나 이런 거 지금 꽃길 챌린지를 하면서 아까 그런 굿즈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뭐 만들 수가 있다면 그게 좀 덜 번거롭다면 이제 그 우리 지금 캘리 꽃길 하는 걸 보시고 이제 책을 사가 이 구매 링크로 책을 사가지고 어 리뷰를 남긴 분들 대상으로 선정되면은 우리 아까 얘기하신 그 굿즈를 준다. 아까 뭐 켈리 어. 그 모음 가지고 만든 책을 별도로 준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음. 챌린지 내에서도 뭐 책 구매해서 이제 같이 인스타그램에 책 사진이랑 같이 올리면 뭘 음, 해 준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 그죠.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티는 안 내겠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겠죠. 네. 왜 티 안 내죠? 아니, 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어, 너무 상업적이라고 느낄까 봐. 약간 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까 봐. 아. 어, 음. 근데 알아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속으로 엄청 좋아하겠죠. 음. 왜냐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 책이 하나 나가는, 특히 구매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아는 분들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음. 그 출판사는 네. 그게 서점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점에서 책이 팔려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사는 거는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죠. 아, 출판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죠. 차라리 출판사는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수페TV라고 그 이제 그 ETF 뭐 이런 거 오, 유튜브 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알아요. 카페에서 네. 그분이 1년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음. 뭐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그거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책을 이제 정해서 그 책값 플러스해서 뭔가 챌린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가격이 책값에 좀 더 많은 금액이 붙어 있는 챌린지였어요.
근데 그 챌린지를 신청하면 그 책을 이제 배송해 준다. 이러고 같이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였어 가지고 음, 저희 챌린지가 뭐 책을 구매하는 약간 그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음, 만약에 그 분위기로 가면 예를 들어 뭐 챌린지 비용을 책값 플러스해서 뭐 10,000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무조건 챌린지 신청하면 이제 책 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죠.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판사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재고를 빼고 싶어 하죠. 음. 창고 비용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음. 뭐 물론 뭐 교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팔리게 되면은 그 저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겠죠. 뭐 지수에 반영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만은 뭐 빨리빨리 재고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죠. 그럼 출판사를 통해서 사면 뭐 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거나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하죠. 아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그 보통 저자들한테 아마 책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저자들한테는 뭐 6, 70% 네네. 가격으로 주잖아요. 그게 이제 네. 유통비 이런 걸 빼고 주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자들한테 그렇게 줄 수 있으면 그 뭐 인세 정도까지 더 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걸 텐데 비슷하게 어. 뭔가 마케팅 할 때 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더 가격 조정이 가능하죠. 아니면 저자랑 같이 뭐 저자랑 얘기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뭐 출판사랑 다이렉트로 얘기해도 아마 저렴하게 줄 수 있을걸요. 음. 안 된다고 하면 저자한테 줄 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 그렇게 해올 수도 있겠네요. 음, 서로 좋게 맞아요. 그 그렇게 항상 해보면서.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음. 근데 그런 협상이나 이런 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잘 되게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떨려하거든요. 그래요. 잘 저는 전화 안 하고 싶어 하고. 저는 잘 못하는데 그 상황이 되면 잘해요. 아. 그냥 그 역할을 맡게 되면 가서 뭐 이거 아.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너 가서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 역할에 맞춰서 그냥 아. 그죠. 되게 네.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내가 음.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아. 구호 삶을 목적으로는 아. 안 하던가 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남의 일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아. 남의 일을 할 때 엄청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해야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분들이랑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일을 그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내 것처럼 음. 할 때 제일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제가. 음. 제 거는 무조건 미루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음. 어. 내 숙제 안 하고 남 숙제 도와주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러 이벤트들이 생각나는데, 음. 남의 거 방학 숙제 만들어주고 내 거 못 만들고. 아니 왜. 그때 이미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 아. 특성을. 그냥 그게, 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기질이 드러나나 보네요, 이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음. 거죠. 이게 책 음. 쓰고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니까는, 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 내가 지금 특성이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그게 뭐 좋은 특성은 아니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림자를 받아들이듯이, 이걸 바꿀 수는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럼 이용을 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뭐 순간랩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아무튼 거의 뭐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음.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는지 어떤 기분인지. 네. 일단 이제 일단 처음 들은 느낌은 '아 정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반복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저기서 음. 얘기를 했다고 음.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러 번 음. 얘기했는지 몰랐네, 한 명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아니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부터 훅 들어가는 걸 되게 못해서 되게 음, 나중에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듣고 시도하고 뭐 이래야 겨우 시작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음. 뭐 보이면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듣는 게 쌓여야지 이제 좀 움직이는 사람이라 음. 그래서 애쉬도 진짜 많이 들었고 이제 같이 좀 이제 활달하게 할 수 있는 분과 같이 하는 것도 얘기 많이 들었고 음. 글로벌도 얘기 많이 들어 가지고 아 글로벌도 이제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은 이제 그 건강식품 음. 이쪽 먼저 한 바퀴 돌아보고 음. 글로벌은 지금 아마존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하다가 음. 이제 글로벌도 들어가 봐야겠다. 이제 요런 생각이 좀 다가오고 음. 그 계속 그 글로벌로 가는 게 원래 이제 제가 저의 가장 큰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 우습지만 아니야 어. 우습지 않아. 그 높은 어. 높은 의식으로 이렇게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 이제 가장 이제 깊이 예. 명상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이제 그거였거든요. 예예. 그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꼭 국내에만 그게 있으면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렇게 높은 의식이나 그런 음. 영성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게 그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그런 쪽이라고 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딱 든 생각에 '아 이게 꼭 국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음. 그 생각이 들면서 음. '해외 쪽으로도 좀 많이 열어 두고 있어야겠다.' 약간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항상 저는 뭘 하다가 만약에 애쉬면 '해외에 계좌 터야 된다고? 그럼 나 못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음. 출판사도 뭐 '저작권 들어가니까 그다음 서비스 못 만들어.'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홍키님은 항상 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혀." 이러면 그거 어떻게 풀지?" 그걸 항상 풀어내시는 분이셔서 그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것도 계속 아. 좀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런 류의 얘기를 하면 회선 대표님이 꼭 짚어 주시더라고요. 어.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제 행동이나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딱 언급을 했는데 네. 꼭 리뷰나 이런 걸 남길 때 제가 했던 말을 딱 특정 지어 가지고 딱 박으세요. 그래서 어. 맞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끝인데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부터 인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실제로 네네네.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카톡에다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었어요, 현 어. 대표님이. 근데 저는 그거를 지나가면서 얘기하면서 원래 그러니까 음. 그냥 그렇지 않나? 보통 이렇게 하면서 음. 지나갔는데 그걸 딱 집어서 얘기했을 때 '아 이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구나.' 그걸 저는 이제 음. 또 인식을 그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를 막 알고 얘기하고 이런 데보다 그냥 음.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간 것들도 되게 아. 많거든요. 그 헝키 님의 이야기가 음. 제가 그 퍼플 아니 그 뭐냐 그 코어 코스 듣고 그러니까 마인드 코스 듣고 나서 음. '헝키 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가 더 확 잘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래요? 퍼플이 이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더 확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헝키 님의 이야기가 되게 잔잔하잖아요. 음. 그래서 잘 듣지 않으면 되게 잘 흘러가요. 그래서 그게 그 인사이트들이 되게 오. 많은데 그게 내 것으로 오. 쏙쏙 이렇게 대입이 되지 않고 잘 음. 흘러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음. 번 얘기해 주셔야지 이때 음. 쪼끔씩 들어오다가 누적이 쌓이고 이러는데 음. 어쨌든 마인드 코스 듣고 나서 또 더 잘 들리는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아무튼 홍키 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셔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제일 잘 들어 주시는 분인데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음. 제가 말한 것 중에 그냥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키워드로 딱 박아서 했을 때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캐치해 가지고 다시 리뷰에다 빵 넣어 주네. 사실 그런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셨나 보네, 혹시. 몰라요. 그런 방금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흘러가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항상 음. 강력한 포인트를 항상 짚어 주셨던 게 나빗 대표님이고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동력이 많이 돼 가지고 아. '아 나한테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계속 오.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도 아. 뭐 말하는데 자신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시네. 그냥 계속 그냥 되게 흘러갔다고 얘기하시길래. 지금 제일 되 잘 잡아 주고 계시는. 그런가 네. 되게 오래 들어왔잖아요.
헝키님하고 그러니까요. 알게 모르게 네네. 되게 오래 들어왔었는데 진짜 몇 년 전에 한 얘기를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도 또 들린 얘기가 이제 음, 다르니까. 그리고 음, 이제 워낙 해오셨던 과정들이 있고 공감이 가는 게 더 많고 음, 이러니까 이게 제 거에 대입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잘 잤나? 네, 그러면 계속 그런 거 그렇습니다. 좀 잘 네. 잡아주십시오. 아,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고 이런 거는. 어, 네, 왜냐면 저는 네. 진짜 모르거든요. 뭐, 그죠. 자기 건 자기가 잘 또 모르니까. 네, 그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제가 막 대단하다라고 막 생각하지도 않고 참 자꾸 그런 신기합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저는 아까 음. 그게 아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재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 마인드 코스 듣고 그렇게 되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신기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요? 나도 가끔 어, 그런 순간을 느꼈다가 다시 꼬라지고 어. 하다 보니까 저게 진짜 오래 가는 건가? 나는 왜 안 가지? 뭐 이런 생각 좀 때문에. 따끈따끈하죠. 저 지금 10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요. 지금 그 기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한 달 네. 정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너무 부러워서 무뎌지겠죠. 다시 여쭤본 거예요. 저도 난 저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오래 못 가는데 어떻게 궁금해서. 그게 네. 그 부자별이 얼마 전에 글을 올렸는데 그 부자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약간 쓰는 물건이나 옷이나 그게 약간 제가 원했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그래요? 있었는데 어, 그 부자별이 그 글을 최근에 올린 거에 어, 이제 아무튼 어떻게 본인의 뭔가 그 한계나 뭔가를 그걸 알아차리고 어,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아갈 거야라고 이제 쓴 글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그게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어, 그렇게 나아갈 거야지 나아간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 과정 자체가 그게 약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지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도 그냥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 이게 여기가 완성이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이걸 왜 얘기했더라? 헝키님하고 뭐 연결이 음, 있었는데. 어쨌든 몰라요. 왜 얘기했지? 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 자존감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구나. 음. 뭐 음.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죠? 아니, 저는 자꾸 그런 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또 그냥 원래로 다시 돌아와서 자존감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네.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인가 봐요. 연결이 안 찾아지네. 막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서로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고 거기서 좋은 음. 부분을 내가 캐치해가지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요걸 반복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저도 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또 드리는 거죠. 근데 네. 다행히 제가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거나 뭐 확신에 차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제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겸손하게 잘 붙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일 크게 안 벌리고 수습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자유리는 확신에 차 있고 헝키님은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서로 좀 합이 좋죠. 음.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는 확신이 없기 음. 때문에 수습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은 오늘 긴 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정리 사실 너무 잘 됐어요. 이 음. 인터뷰나 코 인터뷰 이거의 의도는 뭐냐면, 뭐 중간중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부분들도 존재하지만은 스스로 얘기하면서 정리하게끔 만드는 음. 용도고, 제가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생각을 대부분 정리하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런 식의 음. 경험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매번 책을 써가지고 해낼 수도 있지만 인터뷰 한 음. 번으로 질문을 계속 이끌어내면서 스스로 한번 정돈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사업가분들한테 음. 필요하고, 특히 순간랩에 계신 생각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내가 썼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겸사겸사 해본 겁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아름답게 또 집 화장을 하고 아니요. 나타나서 제발. 근데 이거 너무 예쁘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영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예. 뽀샤시하게 해서 잘 잡히죠?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파일이 완성되면은 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